그동안 그 해도 너무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캠코더 코드 인사에 이어서 코드 소통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6학년 남학생이 유서 같은 편지를 품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서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성동구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글이 게재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청원글이 삭제된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글에 대한 청원 인원이 최소 4천여 명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경 그 글은 삭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재청원의 글들도 연이어서 삭제됐습니다. 한 번 삭제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글이 연이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국민청원 및 제안은 기존의 신문거 기능 이외에도 국민청원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소통 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와대의 이런 그 코드 소통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활용해서 이권을 챙긴 의혹으로 이달 말 기소 예정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사람들 소개란에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골라 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원글 삭제를 계기로 청와대는 과거 다른 청원글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청원글 삭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사유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높은 국민 지지율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을 편가르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는 불통하는 코드 소통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UAE 갈등 해소하기 위한 그 갈등을 초래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을 이렇게 들쑤셔서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서 정부의 갈등 치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초래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 내에도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법원 내에도 지금 판사들 간에 적폐 세력과 비적폐 세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행정부처도 국정원, 국방부, 교육부 등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적폐 대상 그 공무원들과 적폐 청산하겠다는 공무원들 간의 반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 언론권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정 세력의 경도된 행보를 이제는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현 정부가 만들어내고 그 뒤에 이유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하거나 또 임대료 이번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임대료 탓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지난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 일지를 요약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 지진, 내진 설계가 안 된 수용시설에서 그 피해자들을 또 수용하도록 하고 부상이 92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해상 낚싯배 전복으로 인해서 늑장 출동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40분간 그 피해자들, 사상자들이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망자가 15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9일 용인 레이크 사고가 일어나서 국토부에
관리 소홀, 평소 안전 점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평택 레이크 사고 또한 일어났습니다. 국토부의 관리 소홀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4명, 부상 3명입니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에서는 최악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으로 참사를 자초했다는 국민들의 실망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둘째치고라도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광교 신도시 건설 현장 화재 역시 늑장 출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망자 1명, 부상자 14명.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실종 1명.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재산과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특히 세월호 참사를 편승해서 태동한 정부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이 안전 문제와 국민의 생명은 지킬 줄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망이 54명, 부상이 154명, 실종이 1명 이런 엄청난 안전 불감, 안전 불능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동안에 장관급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로 3개 부처로 이것을 나눴습니다. 재난복구, 이재민 관리는 행안부로, 그리고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해경본부는 해경청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집중력과 국민 안전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그리고 재난에 당했을 때의 매뉴얼이 3개 부처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이 안전처가 잘 하고 있던 이 업무를 이 3개 부처로 나누어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이런 정부 조직 개편 하루빨리 국민안전처 같은 통합된 재난 컨트롤 타워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고민해주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 안전 불능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해부터 자유한국당과 본 의원은 포털 규제법인 뉴노멀법을 통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신적 배척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포털인 네이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속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골목 상권 피해, 뉴스 조작, 여론 호도, 산업 불균형 등 폐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또다시 네이버 연관 검색어 삭제 논란이 벌어지며 공용 포털이 사실상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전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 포털인 네이버의 언론 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다가오는 12일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을 만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두는 위원회를 운영하였지만 수없이 많은 기사에서 임의 편집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뉴스 검색 임의 조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특정 기업에서 온라인 뉴스 편집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
인터넷 뉴스 자문위원회와 같은 이 공용 포털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네이버 내부 기구가 아닌 정치권과 언론,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위원회 및 인터넷 뉴스 조작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합니다. 법원 내에도 지금 판사들 간에 적폐 세력과 비적폐 세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행정부처도 국정원, 국방부, 교육부 등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적폐 대상 그 공무원들과 적폐 청산하겠다는 공무원들 간의 반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 언론권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이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특정 세력이 경도된 행보를 이제는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현 정부가 만들어내고 그 뒤에 이유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하거나, 또 임대료, 이번에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임대료 탓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해도 너무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캠코더, 코드 인사에 이어서 코드 소통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6학년 남학생이 유서 같은 편지를 품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서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성동구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글이 게재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청원글이 삭제된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글에 대한 편다르고 국민을 소외시키는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는 불통하는 코드 소통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유해의 갈등 해소하기 위한 그 갈등을 초래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을 이렇게 들쑤셔서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서 정부의 갈등 치유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초래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부처 내에도 지금 갈등이 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활용해서 이권을 챙긴 의혹으로 이달 말 기소 예정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사람들 소개란에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골라소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청원글 삭제를 계기로 청와대는 과거 다른 청원글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청원글 삭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사유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높은 국민 지지율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 청원 인원이 최소 4천여 명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경 그 글은 삭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재청원의 글들도 연이어서 삭제됐습니다. 한 번 삭제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글이 연이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국민청원 및 제안은 기존의 신문거 기능 이외에도 국민청원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소통 철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삭제는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와대의 이런 그 코드 소통의 사례